안녕하세요, 에스프레소 코리아 정재영 매니저입니다. 혹시 카페에서 메뉴를 보다가 제로 음료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제로 음료 하면은 편의점에서 탄산 음료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요, 요즘 카페에서도 제로 음료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카페에서 판매되는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료랑 최근에 판매되는 제로 음료까지 같이 알아가 보러 가보실까요? 아랑라! 요즘 음료 시장을 보면은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제로인데요, 마트나 편의점만 가더라도 제로 콜라, 제로 음료수, 아니면 제로 매실까지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식습관이 바로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맛도 맛이지만은 최근에는 건강까지 챙기고 있는 소비자층들이 많이 늘어서입니다. 그래서 마트하고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카페들도 요즘은 제로 음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저희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대체 당을 먼저 얘기해 보기 전에 설탕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가 볼게요. 사실 카페에서는 음료에 따라서 사용하는 당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백설탕인데요, 백설탕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설탕 중 하나예요. 백설탕의 특징은 맛이 깔끔하고 재료 본연의 맛을 오히려 살려줘가지고 시럽이나 과일청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황설탕인데요, 보통 황설탕이라고 하면은 백설탕으로 정제되기 전에 그 이전의 단계를 황설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백설탕을 수입을 해와가지고 그 안에다가 당밀이라는 약간 카라멜 같은 거 원료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색깔이 갈색깔이 되면서 카라멜 향이 조금 더 돋아지는데, 밀크티나 달고나 라떼, 머핀 파이까지도 들어가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베이킹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황설탕을 사용을 하고 깔끔한 아이싱이나 휘핑 종류에만 백설탕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세 번째는 머스커바도라고 하는데요, 머스커바도 설탕은 많은 분들이 흑설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도 하는 제품이에요. 흑설탕하고 머스커바도의 차이점을 말해보자면은, 흑설탕 같은 경우는 먼저 미리 정제를 한 백설탕에다가 카라멜 원료를 넣어서 색깔을 진하게 만든 걸 흑설탕이라고 하고요, 머스커바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정제되지 않는 백설탕 이전의 검은 색깔의 당을 머스커바도라고 합니다. 보통 머스커바도 같은 경우에는 당밀이 안에 풍부하게 있어가지고 깊은 풍미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흑당 밀크티나 아니면 흑당 라떼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비정제 원당이라고 치면은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는 흔하게 사용하는 일반 설탕에 대해서 알아가 보았고요, 이제는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대체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당의 첫 번째는 에리스 리톨인데요, 에리스 리톨의 특징은 보통 과일이나 발효한 식품에도 소량 정제하는 당 알코올성 감미료입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는 감미료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먹으면 입안이 시원해지는 쿨링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은 애니타임이라고 사탕 같은 거 있거든요. 비슷한 맛이 납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살짝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름철에 아이스티나 에이드 종류에 잘 어울리는 대체 감미료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라떼나 아니면 밀크티처럼 부드러운 음료에는 잘 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대체 당은 스테비아인데요, 스테비아는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인데요, 보통 설탕보다 200 내지 300배 정도는 더 강한 단맛을 내고 있어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오히려 쓴맛이 날 수도 있어가지고 소량만 사용해 주시면은 충분한 단맛을 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알룰로스인데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체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설탕만큼 단데 칼로리는 훨씬 적어요. 스테비아처럼 뒤에 쓴맛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카페 안에 설탕 대신에 들어가는 대체당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만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각 감미료당 약간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에리스 리톨 같은 경우는 너무 청량할 수도 있고, 스테비아만 넣으면은 오히려 뒷맛이 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알룰로스만 넣으면은 만들어내고 싶은 질감을 못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음료 회사들은 보통 세 가지 대체당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듭니다. 이런 제로 디카페인 아이스티라는 제품도 있고요, 아니면은 파우더 형태로 나온 제로 문경 오미자 아이스티가 있어요. 이 상품의 이름은 베버시티 제로 디카페인 복숭아 아이스티인데요, 이 상품의 특징은 디카페인에다가 무려 칼로리가 제로예요. 액상형이다 보니까 물에 녹여가지고 마시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당 같은 경우는 에리스 리톨이랑 알룰로스 대체당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상품은 제로 문경 오미자 아이스티인데요, 요즘 여름철에 핫한 파우더더라고요. 기존의 아이스티만 심심했던 분들께는 상큼한 베리 향이 들어가 있는 문경 오미자 아이스티를 추천드립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에리스 리톨이랑 스테비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카페에 들어가는 상품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카페에 들어가는 설탕 제품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제로 상품들로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제로 음료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카페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에스프레소 코리아 정주영 매니저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